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샛별입니다. 11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주시립도서관 앞 상주시민문화공원에서 제23회 상주시 국화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전시회는 만화정원, 가을 향기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국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립도서관 앞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화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도서관의 만화와 책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약 8,000제곱미터 규모의 국화 전시회는 다양한 국화 모형작은 물론 상주시 국화연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분재국 전시관이 마련돼 다채로운 국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다림의 꽃 국화 우체통이 진행돼 관람객들이 직접 편지를 작성하고 약 4개월 후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4일 1388 청소년 의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약국에서 관내 청소년 30명에게 필수 의약품 및 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으로 현재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24개의 민간단체와 개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망약국은 매년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의약품과 영양제를 후원해주고 있으며 올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드림스타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식품 접객업소 내 후두시설과 주방기기 도색, 교체, 청소 지원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주방 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한 5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올해까지 식품 접객업소 6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노후시설 교체뿐만 아니라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객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외식업소의 주방동선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식재료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식업 스마트 키친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해 주방동선 재설계 진단 및 시설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주시에서는 감수학이 본격화되면서 10월 23일에서 27일까지 5일간 유산탐방안내소에서 곡감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장동에 위치한 농업유산 탐방안내소에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5호 상주 전통 곡감 농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감따기와 감깎기, 감걸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체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상주 곡감의 생산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곡감과 곡감 찹쌀떡, 곡감 약과 등을 맛보며 상주의 300 중 하나인 곡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주 하늘그리기 미술학원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총 30만 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2kg 포장 3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하늘그리기 미술학원의 박혜니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무인양품 강남점에서 샤인머스켓으로 만든 가공 제품을 홍보하는 팝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팝업 행사를 진행한 샤인프레시는 상주시 직영농장에서 생산한 샤인머스켓을 프리미엄 가공식품으로 재탄생시킨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발사믹 식초와 탄산음료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100% 샤인머스켓 원액을 베이스로 만들었으며 발사믹 식초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샤인프레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관내에 해썹 인증을 받은 농협가공센터와 발효 전문업체인 초마루와 손을 잡고 제품을 개발해 각종 박람회와 백화점 팝업 행사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고급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7일 유망 소상공인의 투자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9회 소상공인 쇼케이스 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 면세점의 입점이 확정돼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주시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공부방 사업인 꿈꾸는 공부방의 종강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꿈꾸는 공부방은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화동면과 은청면에서 2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3시간씩 총 27회에 걸쳐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나들이를 진행했으며 본 사업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한국어도 배우며 한국 문화 나들이를 통해 한국 역사를 직접 보며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상주시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자녀 학습 지원, 취업 창업 교육 등 지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상주소방서는 조산사 홍순래 플로렌스 케어 대표를 초빙해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 추진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분만 및 산과 응급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내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인부 등 임산부 누구라도 출산 예정일과 진료병원 등 출산 관련 정보를 119 안전신고센터에 미리 등록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임산부 정보가 제공돼 신속히 응급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분만 관련 응급처치 능력 강화, 정상분만 시 진행 단계 및 태아 만출 시 응급처치 능력 강화, 조기 분만에 따른 미수가 응급처치 및 병원 선정, 분만 후 산모의 응급처치,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 교육 등 구급대원들에게 응급분만 관련 구급 상황에서 알아야 될 점을 숙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읍면동 동유관기관과 협업해 농촌지역 설정에 걸맞는 맞춤형 공동체 치안 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은 고령의 농부들이 수확한 벼 알곡을 국도변에서 건조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고 면사무소와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CCTV가 설치된 농협 창고마당, 보건지소 주차장 등 안전장소 제공으로 농산물 도난 우려와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제작 지원한 하용준 소설가의 소설 정기룡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쓴 소설 장군 정기룡의 전자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번 전자책은 그동안 종이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파를 추가하는 등 소장용으로 편집 제작한 것이 특징이며 이달부터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시중 유명 인터넷 서점과 밀리의 서재 등 모든 전자책 서비스 업체를 통해 구입,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 필적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묻혀온 인물입니다. 이에 중견 작가 하용준 소설가가 정기룡 장군의 행적을 단연간 조사하고 고증한 끝에 대하소설로 엮어낸 바 있습니다. 상주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하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명찰을 폐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 5.4cm, 세로 8.6cm 크기의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 중개 의뢰인과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상주시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폐용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계림동 소재의 채현 헤어모드에서 장애 친화마을 다올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올가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가게라는 의미로 지역 내 상가에 경사로나 도움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말합니다.
먼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우선으로 필요한 업종을 파악했고 행정구역별 상가를 상주시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가 함께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적합성을 사전 조사했습니다.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모든 시민과 더불어 사는 채현 헤어모드는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주변 상가에도 사업 참여와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한 바 다울가게 1호점으로 선정해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 친화마을 다울가게 1호점 채연 헤어모드 대표는 작은 참여로 인해 큰 보람을 얻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생애 주기별 복지 정보를 상주 시민에게 제공하고 복지기관과 시설단체의 정보 교류 및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 시민문화공원에서 2024 상주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024 상주시 사회복지박람회는 시민과 복지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40여 개의 기관과 시설, 단체가 참여해 운영되며 유공자 표창과 슬로건 퍼포먼스, 플래시몹 등 개회식 행사와 함께 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선보이는 화합 한마당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안내하는 전시장을 선보이게 됩니다. 상주시는 2025년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모집 분야는 상주에서 생산, 제조되는 농축 임산물과 가공 제조물품, 관광 서비스며 답례 품목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주시 세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상주시 대표 답례품으로는 상주 곶감, 명실상감 한우 선물 세트, 명실상주몰 모바일 쿠폰, 상주화폐를 비롯해 명주 제품과 지역 농특산품, 관광 체험권 등 16개 업체 26개 품목이 있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상주시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서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2025년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상주시는 지난 30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니어 드림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1987년 건립된 노인회관의 노후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상주시 역점 시책 및 공약사항으로 적극 추진된 시니어 드림센터는 준공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특히 부족한 주차 공간을 위해서 인근 토지 100여 평을 추가로 확보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 야외 소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안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상주시에서 주최하고 상주시 곶감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 상주 곶감축제 곶감 판매 부스 참가업체 모집을 11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곶감 판매 부스 54개이고 상주 곶감축제 기간 2025년 1월 9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운영합니다. 참가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장 주소지가 상주시 관내의 곶감 생산업체여야 하고 신청서 접수는 곶감 생산업체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곶감 판매 부스 운영은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방식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상주문화원은 지난 1985년 상주문화학교를 개설해 현재까지 39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초 개강해 10월 말까지 17개 반 총 300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주 1회 2시간씩 운영했으며 지난 10월 30일 수료식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한문독해와 중국어, 플룻, 다도, 민요, 서예, 천연염색과 규방공예,
생활영어, 사진예술 입문, 사물놀이, 합창, 동부민요, 요가 라인댄스, 한국무용, 판소리, 민화, 관악합주 등 17개 과정으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수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상주시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신흥동 착한 나눔 가게 기부에 동참한 대구 볼찜을 찾아 착한 나눔 가게 8호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부에 참여한 착한 나눔 가게 8호점 대구 볼찜은 신미숙 대표가 운영하는 한식당으로 지난 10월부터 저소득 취약 가구 8명에게 매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착한 나눔 가게는 기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신흥동 맞춤형 복지팀과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식당이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자원을 기부해주는 곳을 대상으로 현판을 제작해 설치해주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관내 5개 업체가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대구볼찜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착한 나눔 가게에 동참하게 됐다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걸 실천하며 지역 주민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가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시청사 전정 교육부스에서 2024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및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시민과 학생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숙지, 화재 대피 시 완강기를 활용한 대피 방법,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새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